자, 무한급수 문제입니다. 자, 정리를 해봅시다. 자, 어떤 수열, 첫째 항, 그 다음에 둘째 항, 셋째 항. 자, 이래가 끝없이 나갔을 때, 요 항들의 목표, 요 항의 값이 점점점 어떻게 변해나가는가 조사하는 게 앞단은 수열의 극한이었습니다. 자, 항이 어떻게 변하는가 조사하는 거는 일반항을 구합니다. 모든 항을 대표하는 일반항을 구하고, 요 n을 한없이 크게 보내버리는 겁니다. n을 무한대로 보내버렸을 때 요 값이 점점점 일정 값에 가까워지는가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열의 극한은 항을 조사하는 것이고, 항을 조사하는 거니까 일반항 앞에다가 리미트를 붙여나가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 항들을 계속 더해나가는 합입니다. 자, 첫째 항이 있고, 그 다음에 둘째 항까지 더하고, 세 번째 항까지 더하고, 네 번째 항까지 더하고, 자, 요런 식으로 끝없이 더해 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 수열의 합을 조사하는 겁니다. 합이 점점점 어떻게 변해 나가는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합을 조사할 때는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구하고, 그 앞에다가 리미트를 붙이가 요 합의 극한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차이점입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수열의 극한은 항을 조사하는 거니까 일반항을 구해가 리미트를 붙이고, 더해 나가는 합은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 그놈을 부분합이라고 그럽니다. 요 합을 구한 다음에 리미트를 붙여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극한을 계산하는 거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나가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급수는 sn을 구해가 리미트, 수열의 극한은 an을 구해가 리미트. 요 두 가지 사실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참고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게, 자,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구해가 여기에 리미트를 붙인 이놈이 지금부터 공부하고자 하는 급수고, 이 표현이 여러 가지로 바뀌는 겁니다. 자, SN인데 일반항을 적어주고 그 n에다가 1에서부터 그 다음에 시그마 위에 무한대가 돼가 있으면, 자, 주로 이런 표현을 이용을 하는데, 자, 이놈이나 이놈이나 똑같은 표현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수열 첫째 항부터 한없이 더해 나간 이 말입니다. 둘 다 급수를 표현하는 겁니다. 자, 급수를 계산할 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이놈이다 하는 겁니다. SN을 구해가 리미트를 붙이는 이놈이고, 똑같은 표현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자, 첫째 항부터 한없이 더해 나가는 요 급수가 수렴하면, 합이 수렴하면 반드시 그 수열의 극한은 반드시 0이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합니다. 이놈이 자주 출제가 되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해버립니다. 자, 합이 어떤 값에 수렴하면, 이런 조건이 주어지면 반드시 그 수열의 극한이 얼마? 0이다 하는 겁니다. 이놈을 이용해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들이 많으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하는 것도 기억을 합니다. 이놈의 반대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수열의 극한이 0이다 이래서 급수가 수렴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수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 말입니다. 자, 요 정도 사실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고 보충 설명은 그때그때 문제마다 할 거니까 잘 들어보기 바랍니다. 자, 1번 무한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합을 구하시오. 자, 급수가 수렴하면 그 값을 구해봐라 이랬는데, 자, 제일 첫 번째 고수열의 일반항을 찾아냅니다. 이놈을 찾아내고, 두 번째 SN을 구하는 겁니다. 일반항을 찾아가 그 앞에 시그마 붙이면 요게 SN이 되는 겁니다. 등차나 등비가 나오면 바로 합이 공식이 있는데, 그 외의 수열은 합을 계산할 때 항상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항 구하고 앞에 시그마 붙이가 합을 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방금 구했던 합에다가 리미트를 붙이가 극한을 계산을 하면 그게 급수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요 순서대로 급수를 찾아낼 거다 이 말입니다. 일반항을 찾으면서 머릿속에 요 쉐엘의 극한이 반드시 0인가 그놈부터 확인을 합니다. 쉐엘의 극한이 0이 되는 놈 중에서 수렴하는 놈이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만약에 쉐엘의 극한이 0이 아니면 급수는 발산하게 되니까 뭐 SN을 구하고 극한을 구하고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정리를 잘합니다. 자, 다시 급수를 구하시오 이라면 제일 먼저 일반항을 구하고 그 쉐엘의 극한이 0이 나오는가 확인을 하고 0이 아니면 급수는 발산 0이면 다시 SN을 구하고 리미트를 붙이고 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주어진 수열 보니까 요 시그마 뒤에 있는 이게 일반항입니다. 그럼 첫 번째 일반항 AN은 자, 시그마 뒤에 있는 이놈입니다. 2n-1 그 다음에 2n 더하기 1 분의 1. 자, 머릿속에 요 쉐엘의 극한은 분모가 계속 커져나가는 겁니다. 분자는 1 가만히 있고 분모만 계속 커져나가니까 0에 수렴합니다. 쉐엘의 극한이 0에 수렴하니까 두 번째 해야 되는 일이 뭐? 부분합입니다.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 SN을 구하는 겁니다. 자, 요 일반항 앞에 시그마를 붙이는 겁니다. 첫째 항부터 n항까지. 근데 분모가 두 개의 곱이니까 뭐? 앞단은 쉐엘의 극한에서 했듯이 부분분수로 분리하는 겁니다. 2가 차이 나니까 2분의 1이 붙으면서 그 다음에 분리해가 2k-1분의 1 그 다음에 빼기 2k 더하기 1분의 1. 자, 2분의 1은 넘어가고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쭉 나열해가 지우는 문제입니다. 자, 2분의 1은 앞으로 빠져나가고 1 잡아야 하니까 앞에는 1분의 1 그 다음에 빼기 뒤에는 3분의 1 2를 잡아야 하니까 3분의 1 빼기 5분의 1 그래가 마지막 n을 잡아야 하니까 뭐 2n-1분의 1 빼기 2n 더하기 1분의 1 자, 요런 식으로 나열이 되고 바로 부호 반대인 놈이 나오니까 연속적으로 지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SN을 구한 겁니다. 2분의 1에 남은 게 앞에는 1 뒤에는 2n 더하기 1분의 1 자, 요게 SN입니다. 자, SN을 구했으니까 그 앞에다가 리미트를 붙이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 자, 리미트 S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에 그 다음에 1-2n 더하기 1분의 1. 자, 요 놈의 극한을 생각해봐라 이 말입니다. n이 무한대로 가니까 뒤에 분수의 분모가 무한대로 가는 겁니다. 그럼 뭐 뒤에 분수는 0으로 가고 전체는 2분의 1에 가까워질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급수가 2분의 1에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급수를 계산해봐라 이러면 제일 먼저 뭐 일반항을 찾고 그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 나오는가 확인을 하고 0이 나오면 뭐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구하고 다시 그 앞에 리미트를 붙이가 급수를 찾아내시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급수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자, 2번. 다음 무한급수의 합을 구하라 이랬습니다. 자, 1번. 자, 순서대로 합니다. 일반항 구하고 SN 구하고 리미트 붙이고. 자, 1번 보니까 자, 항들이 전부 분수인데 분자는 1이고 분모는 2의 제곱 마이너스 1, 3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래 나갑니다. 자, 일반항 AN이 분자는 1이고 분모는 자, 처음에 2의 제곱부터 나가니까 n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1. 자, 요게 일반항 AN입니다. 맞습니까? 자, 일반항 AN을 구했으니까 두 번째 해야 되는 일이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구하는 겁니다. 분모가 변해나가니까 뭐 부분분수 문제일 겁니다.
분모가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 공식으로 변형을 시켜버립시다. 그럼 이놈하고 1하고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고 이래 됩니다. 빼버리면 뭐 n이 되고 그 다음에 더해버리면 n 더하기 2분의 1. 자, 요게 일반항이고 그 앞에다가 시그마를 붙이는 겁니다. k = 1에서부터 n까지. 그 다음에 이놈, 자, 일단 적어봅시다. k, 그 다음에 k 더하기 2분의 1. 자, 분문수니까 분리합니다. 2가 차이 나니까 앞에 2분의 1이 붙을 거고 2분의 1은 시그마 앞으로 보내버립니다. k = 1에서부터 n까지. 그 다음에 k분의 1 빼기 k 더하기 2분의 1 요래 정리가 되는 거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쭉 나열해가 지우는 형태겠지. 2분의 1에 그 다음에 1을 잡아야 하니까 1 빼기 3분의 1이고 1을 잡아야 하니까 뭐 2분의 1 빼기 4분의 1. 그 다음에 3을 잡아야 하니까 3분의 1 빼기 5분의 1 이래 나갑니다. 자, 비로소 이제 지어지는 게 나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지어지면 자, 이놈 지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놈이 지어질 겁니다. 4분의 1이 나왔어. 그럼 앞에 2개가 남으면 뒤에도 몇 개? 2개가 남는다 이랬습니다. 그럼 뒤에 남는 거 2개를 적어 봅시다. 자, n-1이 들어간 거와 n이 들어간 겁니다. 그럼 n-1 들어가서 n-1분의 1 빼기 n 더하기 1분의 1. 마지막은 n분의 1 빼기 n 더하기 2분의 1. 자, 요래 되고 앞에 2개가 남았으니까 뒤에는 뒤에 2개가 남을 겁니다. 앞에 거는 지어지고 남아있는 게 sn이다 이 말이고 그럼 결국 sn은 2분의 1에 남은 게 1 더하기 2분의 1에 그 다음에 빼기 뒤에는 요놈과 요놈이 남은 겁니다. n 더하기 1분의 1 빼기 n 더하기 2분의 1. 자, 요게 sn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그 sn에다가 리미트를 붙이가 극한을 조사하는 겁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sn이 2분의 1에 그 다음에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n 더하기 1분의 1 빼기 n 더하기 2분의 1 요래되고 n이 무한대로 하니까 분모만 커지는 요 분수들은 0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결국 남아있는 이놈이 뭐 구하라는 급수다 이 말입니다. 자, 2분의 3 2분의 1 곱해가 4분의 3 이게 1번 급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한 가지 사실을 기억을 합시다. 자, 이놈처럼 부분분수로 정리되는 문제는 결국 n항까지 합을 구했을 때 뒤에 남아있는 이놈들은 항상 0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론은 앞에 남는 부분만 계산을 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뒤에는 어차피 0으로 가게 되니까 리미트가 붙으면 볼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 사실도 하나를 기억을 합니다. 자, 1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이번은 요 수열의 급수를 계산해봐라 이랬습니다. 자, 이놈도 마찬가지. 쭉 분모가 변해 나가는 거니까 뭐 1에서 n까지 항들을 나열하고 지우고 남는 거 찾아라 하는 겁니다. 합을 구할 때. 자, 그럼 바로 합을 구해버립시다. sn은 요게 일반항이니까 1부터 n까지 잡아야 할 겁니다. n 자리에 1 잡아야 하니까 앞에는 1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그 다음에 2를 잡아야 하니까 앞에가 루트 2분의 1 빼기 뒤에는 루트 3분의 1 마찬가지 부호 반대인 놈이 바로 나오니까 마지막 항을 적을 겁니다. n 잡아야 하는 게 뭐 루트 n분의 1 빼기 루트 n 더하기 1분의 1 자, 그래 되고 그럼 d 앞 이런 식으로 지어질 겁니다. 그럼 결국 남아있는 게 sn이고 1 빼기 뒤에 루트 n 더하기 1분의 1 자, 요게 sn입니다. 그럼 구하라는 급수는 리미트를 붙여버리는 거예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방금 구했던 sn 이놈의 극한 이 말입니다. sn의 극한이 뭐 급수 이 말입니다.
n이 무한대로 가니까 분모만 커지는 요 분수는 0으로 가고 구하라는 급수는 1 요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3번. 3번도 일반항이 요놈인 수열의 급수 이 말입니다. 요놈이 일반항. 그 다음 첫째 항부터 또 n항까지의 합, 부분합을 구할 겁니다. 근데 2부터 잡아야라 이랬으니까 둘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놈을 그냥 부분합 SN이라고 합시다. 2부터입니다. 알겠습니까? 2부터 잡아야 할 겁니다. 그러면 로그 2에 처음에 2를 잡아야 하니까 자, 일반항이 요놈인데 정리를 한번 합시다. 로그 2에 분모는 n제곱이고 분자는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잡아야 합시다. 약분을 할 거니까. 그럼 처음에 2를 잡아야 하니까 분모는 2의 제곱. 그 다음에 위에는 2를 잡아야 하니까 1 곱하기 3. 2, 1, 3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인데 위치 같은 로그의 합이니까 어차피 진수의 곱으로 정리를 해야 되니까 바로 곱해버립니다. 자, 진수에다가 그 다음에 3을 잡아야 하는 거 3의 제곱 위에는 2, 4 요래 될 겁니다. 곱하기 그 다음에 4를 잡아야 하는 거 4의 제곱 위에는 3, 5 요래 될 겁니다. 그래가 쭉 가가 맨 마지막에는 n 잡아야 하는 겁니다. n 제곱 n-1에 n 더하기 1 자, 요래 정리가 되고 약분을 합니다. 분자 D와 D의 분모 하나 그 다음에 분모 하나와 D의 분자 하나 4 D의 분모 4 남은 3 D의 분자 3 그럼 쭉 없어지는데 자, 분자 앞에 거와 분모가 하나 남았습니다. 그럼 뒤에는 분자 뒤에 거와 분모 하나가 남고 이런 식으로 약분이 될 겁니다. 자, 그 놈을 다시 적어주면 SN이 되는 겁니다. 로그 2에 그 다음에 분모에 남은 게 2하고 N 2N이 남았고 분자는 1과 N 더하기 1이 남은 겁니다. 이놈이 SN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SN을 구했으니까 구하라는 급수는 그 앞에다가 리미트를 붙이는 겁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 다음에 SN 자, 로그 2에 그 다음에 2n분의 n 더하기 1 자, 요놈의 극한 이 말입니다.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진수가 1차 1차니까 2분의 1에 가까워질 겁니다. 그럼 결국 요 로그는 로그 2에 진수가 2분의 1에 가까워지는 요 값에 수렴할 거다 이 말입니다. 2분의 1이니까 2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이놈은 마이너스 1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3분의 급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자, 쭉 항들을 나열해가 지우면서 합을 구하는 형태의 문제들. 그 다음에 3번. 자, 무한수열 AN에 대하여 자, 주어진 조건을 잘 봅니다. 요 수열의 급수가 7에 수렴한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놈의 극한값을 계산해봐라 하는 겁니다. 이놈의 극한값을 구하려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 an이 어디로 가는가 그게 필요한 겁니다. 나머지는 다 숫자니까. 자,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수열에 급수가 수렴하면 이놈이 알파에 수렴하면 반드시 그 수열의 극한은 0이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합니다. 자, 문제에서 급수가 어디에 수렴한다 이래가 그 급수가 수렴하는 걸 이용하는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항상 수열의 극한이 0이다 하는 걸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AN의 급수가 7에 수렴하니까 요 수열의 극한은 뭐 0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 AN이 0으로 이놈이 0으로 이 말입니다. 그럼 결국 구하라는 이놈의 극한은 3분의 9, 3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요 사실만 알면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다시 한번. 급수가 수렴하면 반드시 수열의 극한은 얼마? 0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4번. 두 무한급수, 자, AN의 급수와 BN의 급수가 있는데, BN의 급수는 마이너스 3이다. 그 다음에 이 급수가 13일 때 AN의 급수를 구하시오 했습니다. 자, 시그마 성질은 첫째 항부터 n항까지든, 첫째 항부터 무한대까지든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그마의 성질, 더하기, 빼기는 분배법칙 하듯이. 그 다음에 숫자는 변수하고 상관없는 문자가 곱해지가 있으면 시그마 앞으로 다 그 성질을 이용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BN의 급수가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이놈의 급수가 13. 구하라는 거는 AN의 급수인데 이 값을 알파라고 놔버립시다. 그럼 두 번째 요식을 성질을 이용해가 정리를 해버리면 앞에 시그마 붙으면서 2는 앞으로 넘어갑니다. n =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 뒤에 붙이면서 마이너스 3이 앞으로 넘어갑니다. n =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bn. 자, 이 값이 13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근데 bn의 급수가 마이너스 3이니까 요 자리에 마이너스 3을 잡아놓고, 자, an의 급수 그놈을 알파라고 놨으니까 요 자리에 알파를 잡아야 했는 거. 그럼 주어진 식이 2알파, 그 다음에 곱해가 플러스 9, 그놈이 13, 요런 식이 만들어집니다. 9가 넘어가서 빼니까 2알파가 4가 되고, 우리가 찾는 알파, an의 급수가 2, 요렇게 구해지는 겁니다. 자, 급수에서도 시그마의 성질을 사용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5번. 자, 5번은 무한 등비 급수입니다. 자, 등비 수열의 극한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그 다음에 ARM-1제곱. 자,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 극한. 자, 수렴하는 범위. 요 수열의 극한이 수렴하는 조건, 꼭 기억을 합니다. 첫째 항이 0이 돼도 되고, 그 다음에 공비가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1의 등호가 들어가는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자, 공비가 1일 때에도 수열의 극한은 수렴한다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등비 수열의 극한은 항상 공비의 범위에 신경을 쓰는 겁니다. R의 절대값이 1보다 크면 발산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0에 수렴하게 되고, R이 1일 때에도 수렴하게 되는 겁니다. 1을 계속 곱해나가면 그 모든 항들이 다 첫째 항 0이니까, 첫째 항 A니까 A에 수렴하게 되는 겁니다. R이 마이너스 1이면 왔다 갔다 진동하는 발산이 되는 겁니다. 자, 항상 등비 수열의 극한은 공비에 따라 결정이 되더라 하는 걸 기억을 합니다. 자, 요번에는 등비 수열의 급수입니다. 자, 한없이 대나가는 급수. 첫째 항부터 그 다음에 무한대까지 ARM-1제곱. 자, 요 급수를 조사를 할 겁니다. 급수는 일단 수열의 극한이 0이 돼야 수렴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요 범위에서 수열의 극한이 0이 나오도록 하는 공비의 범위는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겁니다. 그래서 급수가 수렴하는 조건은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1일 때에는 0이 아니고 A에 수렴하니까 이때는 급수가 발산하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자, 무한 등비급수, 이놈이 수렴하는 조건. 수렴하는 조건은 공비가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1 사이에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첫째 항이 0이 돼도 됩니다. 첫째 항이 0이면
모든 항들이 다 0이니까 결국 급수도 0에 수렴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놈은 뭐 특수한 거니까. 자, 공비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만 급수가 수렴한다 이 말이 맞습니까? 그 다음에 자, 이 급수는 Sn의 극한이다 이랬습니다. 그럼 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자, 등비수열이니까 합공식이 있습니다. r-1분의 a에 그 다음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자, 이놈이 급수가 될 건데 n이 무한대로 가버리면 결국 r이 요 안에 있으면 r의 n제곱이 0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 값이 0으로. 그럼 결국 자, 뒤에 깔로가 마이너스 1이 돼가 밑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버리면 1 마이너스 r분의 a. 요게 급수 공식이 되는 겁니다. 등비수열의 급수는 1 마이너스 r분의 a. 첫째 항과 공비만 있으면 간단하게 해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놈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5번. 자, 무한등비급수 그 합을 구하시오 이랬는데 자, 하나하나를 보니까 뭐 3의 n제곱 공비가 3이니까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형을 먼저 시킵니다. 자, 분수인데 요 분수 더하기 요 분수 요렇게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자, 그 다음에 요래 분리하면서 지수가 같으니까 앞에는 3분의 2의 n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뒤에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n제곱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더하기니까 따로따로 급수를 구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그 다음에 3분의 2의 n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의 n제곱. 자, 따로따로 급수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앞에 놈을 보니까 3분의 2 절대값이 1보다 작네. 그럼 이놈 공식을 써버립니다. 자, 요 등비수열의 공비는 3분의 2 첫째 항도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r 자리에 3분의 2 a 자리에 3분의 2 요래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분자분모에다가 3을 곱해버리니까 3 마이너스 2 1 필요 없고 3을 곱해버리니까 2 앞에 요 놈의 급수입니다. 자, 요번에는 뒤에 놈의 급수입니다. 자, 이 놈은 첫째 항 마이너스 3분의 1, 공비도 마이너스 3분의 1 이 말입니다. 이 놈도 공식을 씁니다. 1 빼기 공비 위에는 첫째 항 마이너스 3분의 1 요래 되는 겁니다. 플러스가 돼가 분자분모에 3을 곱하니까 3 더하기 1, 4분의 그 다음에 3을 곱해가 마이너스 1 요래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앞에 급수와 뒤에 급수를 다시 더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2하고 마이너스 4분의 1 대해주니까 결국 구하라는 놈은 4분의 얼마? 7. 이게 구하라는 답이 되는 겁니다. 자,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6번. 자, 무한등비급수가 주어지는데 그 급수가 6이 나올 때 x의 값을 찾아내시오 이 말. 자, 무한등비급수 합은 항상 1-r분의 첫째 항. 자, 요래 계산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주어진 수열의 첫째 항은 1이고 그 다음에 곱해 나가는 공비가 2분의 1-x 요 놈입니다. 자, 이 놈을 자기 자리 잡아 여가 6이 되도록 이 말입니다. 자, 1-r 자리에 2분의 1-x 위에는 첫째 항 1. 이 값이 6이 나오는 x를 찾아라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분자분모에 2를 곱해버립시다. 2를 곱해버리니까 분모는 2 마이너스 그 다음에 1-x 위에는 2 그놈이 6 이 말입니다. 분모 갈로 풀어버리니까
2 빼기 1 더하기 x분의 2 그놈이 6 그래 되는 겁니다. 분모 넘어오고 6이 넘어가니까 1 더하기 x 그놈이 6분의 2 3분의 1 그래 되고 1 넘어가서 빼버리니까 x는 마이너스 3분의 2 요게 구하라는 x가 되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무한등비 급수 1-r분의 a 요거만 기억하면 쉽게 해결이 되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7번. 자, 요 급수 부분에 나오는 도형들은 거의 대부분이 아니고 뭐 전부 다라고 해도 됩니다. 거의 대부분 무한등비 급수다 이 말입니다. 닮음과 무한등비 급수 그놈을 이용해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자, 무한등비 급수는 뭐하고 뭐만 첫째 항하고 공비만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1-r분의 a 그게 구하라는 합이 될 거니까. 그래서 첫째 항과 공비를 잘 찾아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7번 봅니다.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T1이 있다 이랬습니다. 각 변의 중점을 잡아가 다시 정사각형을 만들고 또다시 중점을 잡아가 정사각형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 나갈 때 모든 정사각형 넓이의 합을 구하라 하는 겁니다. 넓이의 합을 구하는 겁니다. 자, 이놈도 무한등비 급수일 거니까 첫째 항과 그 다음에 뭐를 곱해 나가는가 공비만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자, 첫째 항은 모든 정사각형의 넓이니까 첫 번째 정사각형 이거 넓이가 첫째 항이 될 겁니다. 그럼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의 넓이 2의 제곱 그게 첫째 항입니다. 그 다음에 공비를 봅시다. 자, 두 번째 정사각형은 각 변의 중점을 잡아가 연결한 정사각형입니다. 그럼 첫 번째 정사각형과 두 번째 노란 정사각형 사이에 뭐가 곱해졌는가 그놈만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자, 노란 정사각형의 넓이는 파란 정사각형 넓이의 얼마? 반입니다. 맞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선 두 개를 꺼버리면 이건 뭐 당연히 아는 결과입니다. 파란 넓이와 그 다음에 노란 넓이 사이에는 파란 거에다가 2분의 1을 곱해가 노란 거 요래 되는 거예요. 이게 첫째 항이었어요. 이게 둘째 항이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가 곱해지는가? 이게 공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비가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자, 첫째 항과 공비를 찾았으니까 그 합은 공식을 쓰는 겁니다. 1 공비 위에는 첫째 항 4 요래 되는 겁니다. 분자 분모에 1을 곱해버리니까 2 1 분모는 1이고 분자에다가 1을 곱해가 8 이게 우리가 찾는 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코 문제는 어렵지 않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자, 첫째 항하고 뭐가 곱해 나가는가 공비 요 놈만 잘 찾아내면 된다 이 말.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놈이 7번이었습니다.